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체크해봅니다. 손흥민 2017년 마지막 경기에서 한 골 2도움 멋진 마무리. 자, 어제 토트넘이 5대2로 이긴 경기였었죠. 케인은 해트트릭 3골을 몰아넣었습니다. 자, 리비아 송유관 폭발, 무장 귀환들 소행, 국제 유가 오르고 있습니다. 신광열 오늘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 적부심을 신청했는데요. 본인한테 배당됐는데 부담이 느꼈나 보죠.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부담을 많이 느낀 것 같은데요. 신광열 형사수석 부장판사님, 이완용이요, 나라 팔아먹고 선행했다고 나라 팔아먹은 역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봉도사가 고른 실시간 검색어는 신광열입니다. 신광열 부장판사 기억하겠습니다. 자, 첫 곡은 아바의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예. 자, 뉴스 브리핑 무슨 기사였나요? 네,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예, 이럴 줄 알았어요. 그렇죠. 예전에도 이런 의심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예. 내일이 한일 일본군 위안부, 그러니까 성노예 관련된 이걸 뭐 국가 간의 합의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합의 아니에요. 합의 문서 없습니다. 네, 합의 문서가 없으니까요. 각자 양국이 대언론 입장 발표한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쨌건 이 합의를 체결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거든요. 2015년. 그냥 뭐가 주년이에요, 그게. 그렇죠. 네, 12월 28일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정부는 이 합의를 검증하는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합의 과정을 조사를 해왔었는데요. 오늘 이 검증 결과를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27일이니까 내일 모레에 앞서서 네, 오늘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때 합의한 내용 과정을 공개하라고 제야시민 사회시민운동 단체들이 검찰에 법원에 고발을 했나 그랬을 거예요. 네네. 그래갖고 법원 1심에서는 공개해라. 네, 공개하라라고 나왔었죠.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공개 못했다 그러면서 항소한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어요 지금. 네, 외교부가 그때 얘기를 했던 거는 계속 그런 의혹이 불거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위급 회담을 따로 한 거 아니냐. 이제 외교부끼리의 회담이 아니라 지금 이게 5종의 일단 아베 신조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이 그렇게 움직여서 했던 게 아니냐. 그래서 아베 신조 총리 쪽에서는 책사인 야치 소초타로 국가안전보장국장이 나왔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양국의 국정원장들이 다 동원이 된 거네요. 그렇죠. 이제 이쪽에서는 사실상 이제 국정원장이 나온 셈인데 우리 쪽에서는 과연 누가 나갔냐, 뭐 이렇게 의혹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외교부가 그때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청와대 지시를 받고 한 것이 없다라는 설명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아마 오늘 발표될 내용을 세계일보가 먼저 입수를 한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따르면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국장급 협상, 그러니까 외교부 간의 협상을 넘어서서 고위급 협상이 별도로 있었고, 이 고위급 협상에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참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면 당연히 청와대가 이를 주도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이 외교부 TF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대면 조사를 했는데 이병기 실장은 아직 구속 중이어서 대면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더 하기가 쉽게 됐네요. 네? 더 하기가 쉽게 됐어요. 구속이 됐으니까. 네, 구속 중이라서 뭐 볼 수 있는데 뭐 어쨌건 이병기 실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조사를 못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TF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은 그렇습니다. 근데 정상근 기자님. 네. 일부 우리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프닝 멘트 할 때 듣고 계셨었죠? 네, 들었죠. 신광열 부장판사를 얘기하면서 느닷없이 제가 이완용을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 보도를 보지도 못했는데. 네. 이게 나라를 팔아먹는데 국정원장들이 동원된 거거든요. 이게 나라의 역사를 팔아먹은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저도 이제 몇 번 전해드렸지만 위안부 할머님들이 계속 돌아가시고 계세요. 그런데 느닷없이 내가 이 기사를 보지도 않았는데 이완용 얘기를 왜 했을까? 이런 뭔가 저한테 대답을 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감동을 하지 않는 눈빛이 난 기분 나빠갖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감동입니다. 이 예지감이 놀랍지 않아요? 느닷없이 신광열과 이완용
그 외교부 대신인가 그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 얘기를 했을까? 제가 얘기해도 좀 민망했거든요.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저는 지금 민망하네요. 예. 다음 우리 작가분들 쓰는 것 좀 보세요. 네, 다음 뉴스 전해주셔도 돼요. 하시네요. 안 웃겨요. 네, 다음 뉴스 전해드릴까요? 네, 그 앞으로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 고용노동부는 좋은 소식이네요. 네네. 고용노동부는 26일 여성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 사실 임신 초기가 가장 유산 위험이 높다라고 하고요. 예. 그 입덧도 심하게 나오는 상황이어서 그 많은 임산부들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데 임신 초기 같은 경우에는 잘 티도 안 나고 하니까 네, 기업에서 배려를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고 해요. 그래서 쉬지도 못하고 결국 임신한 후에 많은 여성들이 일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또 경력 단절 문제로 이어지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어제도 우리가 언니 뉴스 하면서 82년생 김지영 82년생 김지영 경단녀 얘기를 잠깐 나눴거든요. 네네. 예, 심각한 사회 문제죠. 네, 심각한 사회 문제죠. 예. 네, 이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2019년부터 그 임신 기간에도 그 육아휴직을 최대 10개월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만 임신의 그 육아휴직의 기간이 상한 기간이 1년에서 1년 10개월로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1년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데 그중에 최대 10개월까지 그 임신 기간 중에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년을 자신의 몸에 맞게 분배를 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좋은 뉴스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임신 초기에 굉장히 좀 임산부들이 힘이 드니까. 그리고 네. 임신 초기 그 3개월 에서부터 5개월 사이가 네. 제일 위험할 때요.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될 때. 네, 맞아요. 예. 그때가 가장 주의해야 할 때고 가장 주의해야 네, 때죠. 유산율도 그때가 가장 높다고 그래서 그런 좀, 부정적 표현 쓰지 마세요. 네. 그냥 가장 조심하시면 됩니다. 네, 조심하셔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예. 함께 그 2020년부터는 여성 노동자가 원하면 그 임신 전 기간에 걸쳐서 그 노동 시간을 2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초기하고 말기 정도에 한해서 쓸 수가 있는데 이제 전 기간으로 그거를 확대를 하겠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초기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려운 게 러시아워 시간에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러네요.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데 조금 한두 시간만 늦게 출근해도 네네. 또 한두 시간만 일찍 퇴근해도 조금 여유 있게 갈 수가 있으니까. 1시간 일찍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면 또 러시아워 시간을 피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예. 근데 또 뭐랄까 초기 임산부 같은 경우는 티도 안 나니까 뭐 자리를 예. 양보받거나 좀 그런 일도 거의 없죠. 예. 지금 뭐 그렇고요. 또한 남성의 육아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 그 현 3일밖에 안 되는 그 배우자의 유급 출산 휴가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10일로 늘릴 예정이고요. 네, 육아휴직 급여도 상한액을 확대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그 6기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출범 첫 간담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여기서 그 지난 정부를 통틀어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서 200조 원의 재원을 들였는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하고 출산하는 것이 네, 여성들의 삶 또는 여성들의 일을 억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맞아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 들어가지 않는 거지만 우리 사회적으로 이런 합의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갖고 희망을 상징하는 꽃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예를 들어 장미라고 치면은 네네. 임신한 여인들은 그 장미꽃을 이렇게 작은 심볼을 하나씩 달고 다니는 거예요. 네. 그럼 초기든 아니면 그 중기든 그럼 어디서든 누가 그 장미꽃 그 심볼을 보면 아 임신했구나 그러면서 대중교통에서는 자리를 양보해 줄 수 있게. 네,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런 배지를 주기도 해요. 그래요? 네, 그런데 그거를 달고 다녀도 네. 이게 러시아어 시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하다 많으니까. 보니까 이게 앞에 이제 자리 있는 데까지 찾아가기도 쉽지 않고 그렇죠. 네, 그쪽에서 비켜다 나오기도 좀 쉽지 1시간 않은 늦게 그런- 출근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들 그 오너들은요 이런 생각하면 내 마인드를 딱 바꾸면 경영하기 편하거든요. 네, 노동자들은 급여 많이 주고 많이 놀리면 일 열심히 합니다. 네, 그렇죠. 예. 뭐 옛날처럼 막 몇십 시간을 계속 일을 시킨다고 해서 생산성이 높아진다라는 그렇죠. 시대는 좀 지나갔죠. 그리고 그렇게 돈을 급여를 많이 주고 많이 놀리려고 그러는 게 많지 않더라도 네. 다만 1, 2만 원만 더 돼도 노동자들은 알거든요. 그 고마움을.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회사는 또 잘 돼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요새 기업 문화도 뭐 해외 기업 중심으로 많이 변한다고 하는데 예.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 있는 휴가도 쓰기가 힘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눈치 보게 하고요. 네, 좀 그런 문화부터 좀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여유 있으니까 조금 더 베풀어야 되겠다. 아니면 베푸는 게 아니라 노동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를 지불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네. 마인드를 가지면 사회가 조금 더 나아질 텐데.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고 샵 1035입니다. 전혜원님, 맞아요. 임신 초기에 제일 힘들었어요. 저도 유산되고 6년 만에 애 낳았어요. 유산 충격이 커요. 아, 네, 오래 그럼요. 가고요. 네,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좀 정책적으로나 기업 문화적으로 배려가 있으면은 사회가 나을 것 같습니다. 배려해야지 애를 잘 낳습니다. 결혼도 열심히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또 그다음도 훈훈한 소식이네요. 인천공항공사. 네, 인천공항공사 노사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처음 방문한 곳이 네, 인천공항이었죠. 네, 공공기관 비정규직 공약도 하셨었고 그래서 이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90%에 이르는 인천공항을 방문해서 정규직화를 약속을 했는데 정작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요. 뭐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그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인가 아니면은 자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이 자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인가 요 부분이었다고 하는데요. 자회사 만들었고 하는 것도 꼼수 아니에요, 근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은 직접 고용을 원했었거든요. 그럼요. 이분들이 계속 그 2년마다 계약을 갱신을 하면서 예. 계속 신입사원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십수년간 일을 해도 매년 이제 신입사원으로 다시 재입사하고 예. 재입사하고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또 고용 불안에 시달리기도 했고요. 하지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국에는 네. 해법은 양측이 합의한 거는 네, 일부는 직접 고용을 하고 대다수는 네, 자회사 고용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고용하는 규모는 3천여 명 정도고 예. 뭐 공항 보안이나 아니면 뭐 어떤 좀 특수 직종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기로 했고 나머지 분들은 자회사 2곳을 만들어서 고용을 할 계획인데요. 예. 일단 뭐 고용 분할은 없앤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다만 이 부분에서 또 합의가 돼 있었는데 그 정규직 노동자와 자회사 노동자 사이에 임금이나 처우 수준이 차등이 없게 만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를 했어요. 예. 그래서 뭐 기존의 자회사 이런 그 착취 구조를 하나 더 만드는 것보다 좀 더 나은 좀 긍정적인 형태의 자회사로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에 네, 노사 양측이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정규직 그 근로자들이 희생당하잖아요. 급여도 네. 작고 급여도 그다음에 작죠. 노동의 전문성이 없어갖고 사고도 자주 나고. 네, 계속해서 2년마다 회사는 또 회사대로 손해고. 네. 그다음에 그 노동자들은 노동자대로 또 급여도 작고 그러니까는 생활도 안정되지 않고. 네, 이 어차피 하청이라는 것이 원래 노동자의 노동의 대가로 측정된 몫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 몫을 노동자한테 주면서 하청업체가 중간에서 그 차익을. 네, 차익을 네, 맞아요. 편익을 이제 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직접 고용만 되더라도 네,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없어질 네. 수가 있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그 기업들 그 하청 기업들이 먹는 수익이 다 그게 또 짬짬이 해갖고 네, 그 자치단체장이나 무슨 단체장과 무슨 특별관계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 맞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수익 남겨주기 위해서 노동자를 착취하는 구조. 네, 이런 경우도 되게 많죠. 그 일감 몰아주기 형식으로 뭐 상속을 할 때 이제 적은 돈으로 인력 회사를 세우고 그 인력 회사가 그 기업에 계속 인력을 공급하면서 이 목적을 상속 받는 키워나가고. 사람들은 계속 이제 재산을 불려나가는 예. 네, 그런 형태도 있었었죠.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요. 네, 정부가 석혜균 선장의 치료비를 대납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제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존 보수 정권은 국가 안보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그 헌신한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 인재 치료비 대주면 이거 어떻게 해요? 2011년이니까 이명박 예. 정부 때 벌어진 일이었죠. 그때 석혜균 선장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가 계속적으로 뭐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아덴만의 영웅이다. 뭐 밀린 치료비 이렇게. 1억 6천만 원이래요. 네, 그렇습니다. 아덴만의 영웅이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석혜균 선장께서 뭐 이렇게 그 자기 휘하에 선원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셨고 그 대가로 엄청난 그 부상을 입은 것은 사실인데, 예. 네 정작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정부는 석혜균 선장의 치료비도 네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광운 광대로 팔고 네, 책임은 하나도 안 지고. 네.
그렇습니다. 당시 석 선장의 치료비가 2억 5,500만 원이었는데 예. 그 석 선장이 이제 의상자로 지정이 돼서 네, 의료급여 수급자가 됐고 이 덕분에 이제 의료보험으로 적용 가능한 8,800만 원 정도는 모두 정부에서 지원을 이미 한 상태긴 해요. 예. 근데 하지만 이제 비급여 항목 네. 1억 6,700만 원 아까 말씀하셨던 바로 그 돈인데요. 예. 1억 6,700만 원이 납부가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원래 뭐 법적으로라면 소속 해운사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 해운사도 법정 관리에 들어간 상태여가지고 사실상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급여 3,800개 항목 다 급여로 전환시키자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렇게 따로 그렇습니다. 낼 필요도 없었죠. 맞아요. 그럼 예. 의료보험에서 다 대납이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정상 기자님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저는 2부